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배관사가 뭐 고의로 사고를 치거나 뭐 못된 그런 행위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은 배관사하고 조공하고 다퉜다고 해서 뭐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 조공을 잘라버리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배관사 그 조공하고 바꿔버리거나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 다른 반에 이제 보내서 뺑뺑이를 돌려버리거나 뭐 이런 식이지. 배관사하고 조공하고 이제 갓 들어온 조공하고 배관사 그 베테랑 배관사하고 다툼이 생겼는데 배관사를 바꿔주겠다고 그러는 경우는 진짜 뭐 전무후무한 제가 듣다 보다 못한 내용 뭐 14년 동안을 제가 전소 일을 하면서도 그런 경우는 들은 적도 본 적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그 장본인이었어요. 저하고 배관사하고 다툼이 있었는데 배관사를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이제 이야기를 쭉 들어봤더니 제가 참 미안기도 하고요. 안녕하십니까. 차사랑 출장 세차입니다. 제가 그 일전에 출장 세차 창업 1탄서부터 8탄까지 과거 한 18년, 19년여 전에 포항에서 약 한 22여 년 전에 포항에서 제가 어떻게 출장 세차 창업을 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다가 어떻게 폐업을 하게 됐는지 그런 이제 전 과정에 대해서 제가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출장 세차 창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또 제가 그 거제도에서 이제 수년 전에 재창업을 했었는데 이제 지금까지 또 어떻게 해왔었는지 그런 스토리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다가 중간중간에 또 다른 컨텐츠를 계속 제작해서 올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미루고 미뤘는데 제가 그때 당시 폐업을 하고 재창업을 몇 년 전에 재창업을 하기까지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컨텐츠를 제작해서 올려보려고 합니다. 아주 쇼킹한 그런 재밌는 내용들도 많이 있고요. 처음 시작은 별로 재미가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점점점 끝으로 갈수록 아주 그 흥미진진한 그런 스토리가 진행이 되니까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때 당시 제가 이제 폐업을 하고 나서 뭘 했었냐면은 그 벼룩시장을 봤더니 그때 당시에는 IMF가 채 아직 완전히 그 끝나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었고 또 일자리를 구해도 그렇게 돈이 되지를 않았고 그랬었는데 우연히 제가 그 벼룩시장에서 또 뭘 보게 됐냐면은 울산에 있는 그 현대중공업에서 족장 설치를 하는 그런 그 업체에서 인원 모집을 하는 그런 광고를 냈더라고요. 하청업체였죠. 족장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건물 짓는 데 보면은 건물 외벽에 막 파이프를 쌓아 올리고 있는 그런 거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파이프를 왜 쌓아 올리냐면은 이제 외벽 쪽에 높은 곳에 사람이 올라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에 그 파이프를 쌓아 올려서 거기다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위에다가 발판을 까는 거죠. 발판을 쫙 깔아놓고 이제 그 위에서 사람이 이제 이동을 하면서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그게 이제 비계라 그러기도 하고 뭐 아시바라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러는데 조선소에서는 그거를 이제 족장이라고 합니다. 그 발판을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 발판을 깔아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그 족장 부서에서 하청업체에서 이제 인원 모집 광고를 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보고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의 족장 부서에 업체에 취업을 해서 일을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족장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면서 와, 그 엄청난 그런 배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상상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그런 기술이 동원이 되고 우리나라 조선 기술이 참 대단하다는 그런 것도 많이 실감을 하게 되고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족장 설치 일을 하는 도중에 식당에서 그 오래전에 오래된 것은 아니지만은 일전에 이제 회사 생활을 할 때 한 1년 정도를 같이 다녔던 직장 생활을 같이 했던 친구를 하나 만나게 됐던 겁니다. 그래, 너 어떤 일이야? 이게 서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야, 네가 왜 여기 있냐? 네가 왜 여기 있냐고 서로가. 그래 이제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이제 용접을 할 줄 안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과거에 이제 같은 회사에 다닐 때 용접을 할 줄 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티그 용접 뭐 아시는 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알곤 용접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용접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서 이제 티그 용접을 하는 티그 용접 기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실력이 상당히 뛰어난 분들은 돈을 많이 벌어요. 대우를 잘해줍니다. 굉장히 까다롭고 배우기도 어렵고 이제 숙련되는데 상당한 세월이 걸리는 그런 용접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그 태그 용접 분야에서 상당한 그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 실력도 대단하고 또 서로 그 친구를 데려가기 위해서 많이 싸우기도 하고 뭐 그 정도로 그 실력 있는 그런 대단한 용접사였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 친구한테 제가 이제 뭘 물어봤냐면 야, 너 혹시 그 브리징 용접 할 줄 아냐? 그러니까 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이 브리징 용접이 뭐냐면은 그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방식의 용접이 아니고 그 산소 절단기로 그 금속을 살살 녹여가면서 거기다가 이제 와이어를 투입시켜서 와이어를 녹여서 이제 붙이는 그러니까 용접기로 용접을 하는 게 아니고 산소 절단기로 금속을 녹여서 붙이는 그런 방식의 용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하는 거를 제가 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브레징 용접을 하는 그분하고 또 이야기도 조금 하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이제 매력을 느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연히 식당에서 만났던 그 친구가 이제 뛰어난 용접사였고 또 브레징 용접도 할 줄 안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야, 너 나한테 용접 좀 가르쳐 줄 수 있냐? 니 따라다니면서 용접 좀 배우면 안 되겠나? 그러니까는 그 친구 하는 말이 네 성격이면은 용접하기가 딱 좋다. 그냥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그 네가 먼저 가 있어라. 나중에 따라갈게. 그러면서 저를 어디에다 소개를 해줬냐면은 이제 거제도에 있는 대우조선 해양이죠. 지금 현재 대우조선 해양 DSME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일반적으로 보통 대우조선이라고 알고 있죠. 이 대우조선의 그 하청업체죠. 이제 배관 설치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그 협력업체에 자기가 아는 그 반장님한테 저를 이제 소개를 해준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대우조선에 그 대우조선 해양에 그 배관 설치 전문 업체에 파이프 설치하는 업체죠. 이 배관 설치 전문 업체 그 반장님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제 용접을 하는 업체인 줄 알고 용접을 배우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막상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용접 기량을 가지고 있는 용접사, 그 다음에 파이프 설치 전문 기량을 갖고 있는 그 배관사, 그리고 이제 그 처음에 초보 시절에 일을 배우는 그런 또 그 기능공들을 보조하는 그런 그 보조공, 조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관사, 용접사, 조공 이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배 안에 그 파이프를 설치하는 그런 업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용접을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용접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배관 설치 그 일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조금 그 배신감도 느껴지고 화도 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배관 설치하는 그 배관사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그 보조를 하다 보니까 그 파이프를 이제 설치를 하려면 배관 설치를 하려면 굉장히 그때 당시 도면한 그 복잡한 도면을 판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제가 하는 그 프로젝트가 뭐 주로 어떤 거였냐면은 바다에서 석유를 뽑아 올리는 석유시 주선이었어요. 제가 이제 한 13년 남짓 동안 그런 해양 프로젝트죠. 바다 해양 석유 시추선, 해양 가스 시추선 그런 것들을 이제 위주로 하게 됐는데 어쨌든 처음에 이제 그런 업체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용접을 배우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용접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반장님께 여쭤보니까 그분이 조공이 용접 배우겠다 그러면은 막 경기하는 분이었어요. 그 용접하는 그 용접할 때 그 지고 하는 걸 고데기라 그래요. 이제 고데기 이제 고데기라 그러는데
고데기 드는 놈 진짜 막 가만 안 둔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왜냐면은 막상 이제 그 배관 업체에 들어와서 일을 해보니까 그 배관사가 항상 팀장 역할을 했어요. 배관사가 이제 작업 지시를 받아와가지고 자기가 그 배관 설치 기능을 활용을 해서 상당한 이제 경력과 그 실력을 가지고 이제 조공을 데리고 파이프를 이제 맞춰주면은 용접사가 용접을 해서 마무리를 하는 이제 그런 구조였고, 배관사의 지시에 의해서 자기 팀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제 3인 1조가 되는 거죠. 뭐 조장, 또 팀장, 그 팀장이 또는 조장이 바로 이제 배관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관사들은 또 배관사라는 그런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상당한 그 경력이 필요하고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또 배워야 되는 그런 일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배관사들도 나름 이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근데 제가 그 이제 배관사 형님을 따라다니면서 보조를 하다 보니까 도면이 가끔 한 번씩 이제 도면을 보면은 도면이 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했거든요. 뭐 지금은 많이 간소화가 되지만 그때는 굉장히 복잡하고 대부분 다가 뭐 기호식으로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 그것을 다 판독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좌표로 표시가 다 되어져 있고, 그 좌표를 읽고 정확한 위치를 찾아서 이제 파이프를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고, 뭐 위치만 정확하게 잡아서 파이프를 들어 올려 놓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많은 그라인더로 자르고 갈고 용접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그 과정을 필요로 했고, 상당한 그 경험과 실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그 기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배관이라는 것이 너무나 배워야 될 것이 많고, 오랜 세월 동안 뭐 평생을 배워도 다 배울 수 없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일이. 그리고 도면이 눈에 싹 들어오고,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그 제 그 사수님이죠. 배관사한테 물어보면 또 가르쳐 주고, 뭐 그렇게 잘 가르쳐 주진 않는데 뭔가 가르쳐 주는 것을 꺼려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너무나 많은 것을 한꺼번에 가르쳐 줘 놓으면은 이게 조공이 배관사 머리 꼭대기에 앉는다, 말을 잘 안 듣는다 이래가지고 쉽게 잘 안 가르쳐 주고 자꾸 일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권위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시절이었고, 또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대단했어요. 그 기술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저하고 처음에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됐던 그 배관사 형님이 그 조선소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거의 없는 분이었어요. 이제 주로 화학공단이나 또는 뭐 해외 파견 근로라든지, 뭐 파견 근로라 그러기는 좀 그렇기도 한데, 해외에서 일을 또 많이 하셨던 분인 걸로 알고 있고, 또 공장지대, 우리나라의 그 대규모 공장 공업 단지가 많죠. 이제 그런 곳에서 일을 주로 해오셨던 분이고, 조선소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거의 없던 분이다 보니까 조선소에서 제공되는 도면을 잘 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작을 많이 내요. 실컷 작업해 놔놓고 나중에 보면은 다 그 엉터리로 잘못돼가지고 다시 잘라내고 재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덕분에 오작을 워낙 많이 내고 또 그것을 또 수정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잔업을 많이 시켜주시더라고요. 이제 그 반장님이 잔업까지 해가지고 또는 특근해가지고 이거 수정해가지고 다시 마무리 지어라 막 그런 식이 되다 보니까 잔업을 많이 하게 되고 특근도 많이 하게 되고, 그때 당시 이제 IMF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시대였다 보니까 이제 저도 막 그 돈 때문에 어떻게 조선소까지 흘러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돈이 되니까 이제 열심히 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하라는 대로 열심히 보조를 하고 실컷 작업해 놓으면 다 오작 나가지고 다 뜯어서 새로 재작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될 때가 많다 보니까 이제 속상할 때도 많았고요.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또 배관사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빨리 해야 되는데 마음은 급하고 일은 급한데 자꾸 오작을 내고 재작업을 해야 되고 이래 되다 보면은 마음이 급해지면 이제 스트레스 쌓이고 막 짜증이 나고 하는 일이 잘 안 되면은 누구한테 화풀이 합니까? 조공한테 하는 거죠. 그죠? 바로 저한테.